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9월 7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제 국민의힘이요, 대통령 후보 경선 룰을 확정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 충청지역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이 두 가지는요, 여야의 대선 후보 경쟁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걸 국민의힘의 룰 중심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전환점이 올 것이냐. 먼저 국민의힘이 확정한 룰이라는 건 뭐냐. 이 10월 달이면 10월 한 10일 정도까지는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집니다. 그럼 그 정해진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마지막 남은 컷오프를 몇 번 해서 남는 4명의 후보를 1대1로 가상 대결을 시킨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50%를 반영을 합니다. 나머지 50%는 이제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이재명 후보하고 홍준표 이런 식으로 조사한다는 겁니다. 이 룰에 따르면, 이 룰이 정해지면은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와 경선 양상이 확실하게 어떤 특색을 가진 걸로 짜여질 겁니다. 자, 출마자 12명 중에서 2차 컷오프까지 통과한 이 4명,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민주당의 확정된 후보와 본선에서 붙어야 이길 수 있다는 점을 토론도 그렇고 뭐 어디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주장하는데 아주 집중을 할 겁니다. 이제 정권 교체가 뭐 어떻다든지 본선 경쟁력이 어떻다든지 문재인 정권이 끝장내자든지 이런 식의 구호는 좀 붕 뜬 구호입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재명이면 이재명, 이낙연이면 이낙연, 거의 모든 걸 놓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특화시키는 전략으로 나갈게.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될 겁니다. 주자 간의 경쟁도 있다.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도 이러지만 주자 간의 경쟁도 당신보다 내가 경쟁력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토론하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데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1대1 조사는 실제 여론조사는 언제 시작되냐면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또 국민의힘의 이 경선 룰 일정도 11월 달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쯤 가서 조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재명 지사를 가상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 대결의 상대방으로.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충청 지역에서 바로 같은 시기에 룰을 정했던 그 시기에 충청 지역에서 압승을 해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도요, 이제 전체를 놓고서 누가 몇 등 했냐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계속 가상 대결을 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을 놓고 이낙연 놓는 것도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유력 주자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뭐 최재형, 유승민, 뭐 홍준표, 요거 대결하는 거, 이것만 가상 대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긴 사람, 진 사람에서 이걸로 경쟁력을 테스트하는, 이게 50%나 좌우해야 됩니다. 아마 당원들도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주목되는 건 국민의힘의 경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그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이 표적이었다면 공격에, 이제는 표적이 이재명 지사로 이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비문입니다. 그래서 반문 기조만으로는 그 화력이 세지가 않을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은 친문의 아바타인 이낙연 지사 같은 사람을, 대표 같은 사람을 놓고 본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지사 자신이 반문이고 비문인데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같은 싸잡아서 공격한다는 건 그건 좀 초점이 조금은 덜 정확하다. 이런 경우에 가장 기조전환이 시급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총장입니다.
반문재인이라면은 윤석열 총장은 존재 그 자체로서 이미 타자들을 압도하고 그 덕에 지금 지지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이 아니라 반 이재명으로 표적이 이동된다. 그러면 다른 주자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출발점에서 서게 됩니다. 또한 표적 이동은요, 이렇게 이재명 지사 쪽으로 옮기는 건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재명 지사는 이제 민주당 주자들이 자기에 대해 네거티브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게 야당 주자들로부터 검증 공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검증 공세를 받는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민주당의 네거티브도 봤습니다만은 네거티브라는 것이 과연 불리할 것인지 아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공방을 할수록 이낙연 대표의 존재감은 더 약해져서 민주당 내에서 대세론이 더 빨리 굳어지게 될지 또 네거티브 자체만으로 득이 될지 소리가 될지 이건 모릅니다. 반대로 또 야당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팀 구성에도 영향을, 야당이 저렇게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자는 원팀 구성에도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해서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으면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그건 또 반대로 민주당의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이래서 1대1 경쟁력 조사한다는 국민의힘의 룰과 충청 지역에서 이재명이 압승한 것은 동전의 양쪽이나 수레바퀴 양쪽처럼 여야의 경선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영향을 미치는 큰 전환점이 될 걸로 봅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